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9월 소행성의 위성을 고의로 충돌했던 실험 결과 암석과 먼지가 1,000톤이나 분출되면서 예상보다 큰 궤도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로켓이 세계 최초로 오는 8일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로켓은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3D 프린터로 만들었으며 로켓 연료로는 처음으로 액화 천연가스를 적용했습니다.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무료로 전환됩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와 고열, 설사 등을 유발합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산불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산불 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 문자가 수시로 발송됩니다. 유엔이 오는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고래와 거북 등 멸종 위기 동물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74명 많고 2주 전보다 22명 적으면서 월요일 기준 3주 연속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280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5명으로 15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34명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로타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무료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영아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위탁병의원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이 되기 이전에 1차 접종을 유료로 했을 경우는 남은 2, 3차 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로 인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할 탈소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습니다. 정부가 재진료와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익숙해진 것을 계기로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인데요. 일부 병원 쏠림 현상이나 조제약 배송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으로 상담과 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가 6월까지 제도화합니다.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도서벽지나 재외국민 등 의료 취약지와 사각지대 환자들 대상으로 우선 추진합니다. 의사들은 당초 오진의 위험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됐습니다. 2020년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는 법 개정 이후 비대면 진료 중개 앱들이 앞다퉈 등장했고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은 약 2년 만에 2배, 비대면 진료 건수는 11배 넘게 늘었습니다. 국민분들과 또 공급자로서 의사분들도 코로나19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셨고 그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가 2014년 95%에서 지난해 65%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3명 중 2명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진의 위험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지만 속내는 향후 대형 병원까지 확대할 수밖에 없고 결국 쏠림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게다가 조제약 배달도 문제입니다. 약 배달이 안 되면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약 받으러 약국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만 비대면 진료보다도 더 심한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약사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반드시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충분하게 협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하지만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위해 의사들이 반대하는 성분명 처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여파로 의정 협의마저 표류하고 있어서 비대면 진료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개인의 진료 기록이나 건강검진 내역을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더하는 장점이 있지만 민감한 진료 기록에 대한 보안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이 의료 분야에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가장 중요한 점은 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으로 규제를 업그레이드하여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마이데이터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3자 전송 요구권입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이 법제화되면 당사자의 동의하에 여러 병의원의 진료 기록이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모이고 이를 다른 병원이나 헬스케어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료받을 때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은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관리 앱이나 제품을 맞춤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의료 정보가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다루는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공 범위와 정보 유출을 예방할 보안 대책, 유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고령자일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동의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지 대상 정보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서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하고 2, 3차 활용의 동의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2016년부터 의료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 환자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면서 동의 방식을 무기한 동의와 1년만 동의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본인의 철저한 어떤 동의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전송되고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함께 의료진의 분석과 판단을 토대로 가공된 정보의 소유권은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도 가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엔이 15년이 넘는 논의 끝에 지구촌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 제정에 합의했습니다.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서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의 영해를 넘어 지구의 바다를 보호할 국제해양조약이 드디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국제사회의 논의가 4년 만에 공식 협상 끝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최종 협상은 100여 개 나라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타결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ship has reached the shore. 합의된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를 포함해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어획량과 항로, 광물 채굴 등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고래와 거북 등 멸종위기 동물들도 보호를 받게 됩니다. 통상 각국 해안에서 200캐리, 약 370km 밖의 공해는
국가 관할권이 없습니다. 전 지구 바다의 64%를 차지하는 공해의 1.2%만이 남획과 난개발로부터 공식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 해양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획기적인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합의를 반겼습니다. 조약의 완성까지는 문구 확정과 회원국의 비준, 제도적 기구 설치 등이 더 남아 있습니다. We will run through the text for technical edits. The text will then be translated into all 6 language versions, and at a time to be specified, we will formally adopt the text. 1982년 체결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광물 채굴에 대한 지침이 없는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도 반영하지 못해 구시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렇게 봄은 성큼 다가왔지만 건조한 대기로 인해서 산불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산림청은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산불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산불 재난 국가 위기경보 단계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소속 공무원 직원들은 개별 담당 구역을 정해서 현장 감시와 단속에 집중합니다. 같은 산불이 나더라도 현장 상황에 따라 결과는 큰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평지와 달리 비탈이 있고 계곡이 있는 산지는 산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김민경 기자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나뭇잎이 바짝 마르기 시작하면 작은 불티도 산불의 도화선이 됩니다. 바짝 마른 낙엽이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10%인 낙엽과 35%인 낙엽에 동시에 불을 붙여봤습니다. 수분이 10%에 불과한 바짝 마른 낙엽이 모두 타는 데 걸린 시간은 2분 45초. 반면 수분이 35%인 낙엽은 2배가 넘는 5분 25초나 걸렸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더해지면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건조한 나뭇잎을 실험판에 넣고 바람에 따른 산불 확산 속도를 알아봤습니다. 바람이 없을 때보다 초속 6m로 불 때 불의 이동 속도가 약 20배가량 빨라집니다. 여기에 실제 산처럼 경사를 약 30도 정도 기울이자 불은 1분 동안 무려 15m나 이동했습니다. 같은 바람 조건, 수평일 때보다 확산 속도가 무려 4배나 빨라진 겁니다. 경사뿐 아니라 지형도 산불 확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계곡 지형은 산불로부터 발산되는 열 에너지가 하늘 방향 외에는 잘 빠져나가지 못하다 보니 열 에너지가 모이고 복사 에너지가 서로 다른 계곡면에 전달이 되어서 탈 것이 빠르게 건조되어서 산불의 확산 속도와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음 불이 시작된 나무의 종류에 따라 산불은 커질 수도 금방 꺼질 수도 있습니다. 화렵수인 참나무와 침엽수인 소나무를 바짝 말려 불이 어떻게 번져나가는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똑같이 불을 붙여도 참나무는 작은 불길에 서서히 타지만 소나무는 짙은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높게 치솟습니다. 심지어 소나무 잎은 꺼진 뒤에도 바람을 불어넣자 불길이 다시 치솟았습니다. 소나무의 기름 성분, 송진 때문입니다. 산불의 가장 큰 발생 원인은 입산자실화로 무려 32%에 달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지고 강한 바람이 예보됐을 때는 작은 불씨가 쉽게 산으로 옮겨붙어 대형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입산을 자제하거나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소행성의 우주선을 고의로 충돌시켜 이동 경로를 바꾼 인류 최초의 실험, 지난해 9월에 있었죠. 그 실험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인됐는데 충돌로 인해서 소행성 무게가 무려 1,000톤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달된 충격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구 위협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27일,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다트 우주선이 충돌했습니다. 충돌 이후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공전 주기가 33분 정도 단축됐는데 이는 나사의 성공 기준이었던 73초보다 25배 넘은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이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실험 결과를 분석한 끝에 두 가지 성공 요인을 찾았습니다. 우선 다트 우주선이 디모르포스 정중앙에 충돌해 운동량 전달이 극대화됐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주선 충돌 자체보다 암석 분출로 인해 더 큰 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충돌 이후 1,000톤의 암석과 먼지들을 우주로 분출했습니다. 이런 암석 분출로 인해 발생한 운동량은 우주선 충돌의 3.6배에 달했는데 이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큰 궤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탐사선이 소행성에 충돌을 해서 튕겨져 나온 게 아니라 잘 충돌하면서 깊숙이 들어간 거죠.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예상보다 많이 빠져나옴에 따라서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을. 이와 함께 소행성 충돌 과정을 재구성한 결과 다트 우주선의 태양 전지판이 가장 먼저 두 개의 바위 사이에 충돌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충돌로 디모르포스는 혜성처럼 꼬리를 가진 활성 소행성으로 바뀌었는데 충돌 직후 긴 먼지꼬리가 만들어지고 끝부분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등 전 과정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충돌 실험으로 지구 위협 소행성의 궤도를 바꿀 때 거대한 우주선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인류의 지구 방어 능력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주 충돌의 결과물로 여겨졌던 활성 소행성에 관한 이해도 넓힐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우주 로켓이 세계 최초로 오는 8일 미국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높이 33m의 이 로켓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작으로 비용을 크게 낮췄는데요. 이번 발사에 성공할 경우 기존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알루미늄 합금 등을 재료로 활용하는 3D 프린터가 로켓의 연료 탱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연료 탱크부터 엔진까지 로켓의 85%를 자체 개발한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알루미늄으로 3D 프린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외에 내열성을 요구하는 물질들은 자체 개발한 어떤 특수 재료를 쓴 것 같고요. 테란1으로 명명된 높이 33m의 이 로켓은 액체 산소와 액체 천연가스, 즉 LNG를 연료로 이용하는데 LNG가 로켓 연료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LNG는 일상에서도 흔히 쓰는 연료로 보관과 운송,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켓은 오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너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3D 프린팅 로켓으로는 처음으로 발사될 계획입니다.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는 앞으로 재활용 3D 프린팅 로켓인 테란 R을 만들어 화성 탐사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So for Terran 1, it's mostly low Earth orbit, the first rocket. Terran R can actually send payload to the moon, to Mars. I mean, it's pretty huge. 렐러티비티는 3D 프린터와 자동화 로봇을 이용해 부품 수를 기존 로켓의 100분의 1로 줄이고 제작 기간도 6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팀 앨리스 렐러티비티 CEO는 기존의 재활용 로켓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비용을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재활용 로켓으로 획기적으로 발사 비용이 낮아진 발사체 시장에 3D 프린팅 로켓이 또 한 번 경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주력 대형 로켓인 H3 발사가 기상 악화 우려에 따라 당초 6일에서 7일로 미뤄져 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H3 1호기를 7일 오전 10시 38분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발사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6일 발사 시간대에 벼락이 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조건이 맞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H3 1호기는 지난달 17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고체 로켓 부스터에 착화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하얀 연기만 내뿜고 비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의 수도권 이외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을 운영하고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와 연계해 반도체 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1권역은 전라권, 2권역은 제주와 경남권, 3권역은 경북권, 4권역은 충청권으로 나뉘고 그 지역 국립대학이 인력 양성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1988년 개소해 노하우를 쌓아온 서울대 반도체연구소가 권역별 연구소의 교육과 연구를 돕습니다. 교육부는 657억 원을 들여서 올해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의 설계에 착수하고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사 합의를 거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브리핑을 열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그리고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과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이라는 원칙 아래서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관련해서 현행 주 단위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 기간에 비례해 연장 근로 총량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한국과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수출 통제에 동참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이 이미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우리까지 참여시켜서 압박 수위를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치에 미국은 물론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까지 참여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이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 한국을 동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려면 독일과 한국이 수출 통제에 합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모든 국가의 대중국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독일과 우리나라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은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국가는 아예 모두 미국 통제에 넣겠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하면 우리 반도체 장비 업계는 매출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국내 반도체 장비 규모는 13억 7천만 달러로 2021년 22억 5,800만 달러와 비교해 40%가 줄었는데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더구나 수출 장비의 대부분은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에 들어가는 물량이란 점에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알고 했다고 한다면 1년간 유예됐던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의 어떤 업그레이드나 생산 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은 통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측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줬던 반도체 수출 통제 1년 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If you're at whatever layer of NAND,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정부 설득에 주력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드넓은 우주를 바라보기 위해 발전한 천문학 기술. 그런데 이러한 천문학 기술이 의학과 통신, 환경 등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다양한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데이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천문학이 우주를 넘어서 우리 일상의 해답이 된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